다음 소식은 이 김현 기자가 준비했네요. 네, 그렇습니다. 마지막 아이템 제가 준비했는데요. 또 봉하마을에 간 이재명, 정진상은 요직에 사법 리스크 정면 돌파입니다. 이재명 대표, 당대표로 선출된 지 처음으로 이 봉하마을을 찾았습니다. 민주당 지도부도 함께 동행을 했는데요. 노무현 전 대통령 묘역을 참배하고 이 권양숙 여사를 예방할 예정입니다. 사실 이 이재명 대표 과거에도 수차례 봉하마을을 찾았었는데요. 네. 지난 2월 이 대선 후보 시절에는 이 노무현 전 대통령 묘역을 찾아서 이 참혹했던 순간 잊기 어렵다며 눈물을 흘리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고요. 네. 당대표 이 후보 경선 당시에는 그때도 이제 또 노무현 전 대통령 묘역을 찾아서요. 이기는 민주당을 만들겠다 이런 글을 남기기도 했습니다. 네. 이번 방명록에는 이 실용적 민생 개혁으로 국민의 삶을 책임지는 치겠다 이런 방명록을 남겼다고 하는데요. 이재명 대표 사실 조금 전 이 권양숙 여사와의 예방이 끝난 것 같은데 지금 들어온 소식은 이 이재명 대표 권양숙 여사와 네. 이 정치적 현안에 대한 이야기는 하지 않았다고 하고요. 이번에 엘리자베스 여왕과의 어떤 유머러스한 이야기, 엘리자베스 2세 여왕과의 네. 인연과의 관련해서 좀 유머러스한 시간을 가졌다고 했고 당대표가 됐으니 통상적으로 이 방문을 한 거다. 이런 식으로 이번 방문에 대한 어떤 확대 해석은 좀 경계하는 모습을 보였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재명 대표가 이 사법 리스크를 안고 있는 만큼 이번 방문에 대한 어떤 관심 그리고 어떤 해석이 지금 여러 가지 나오고 있는데요. 이재명 대표의 봉하마을 방문 지금 목소리가 지금 들어온 것 같습니다. 네, 지금 들어오고 있는 것 같은데요. 조금 전에 방문이 끝났기 때문에 네. 조금 시간이 걸리는 것 같습니다. 저희가 들어오는 대로 이재명 대표의 방문 목소리는 직접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뭐 오늘은 당 대표가 돼서 인사차 봉하마을을 갔다고 얘기는 했습니다만 지금 아까 김현 기자가 얘기한 겁니까? 2월에도 가고 5월에도 가고 이번에도 또 가고 네, 지금 7월에도 가고 네 번째입니다. 올해만 벌써 네 번째. 굉장히 좀 자주 간 건데 이현정 위원님. 네. 사실 너무 공교로운 게 어제 이 성남FC 사건 관련해서 또 경찰이 검찰에 사건을 넘겼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또 직후에 봉하마을에 갔습니다. 이게 어떤 메시지가 될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데요. 저는 이번 방문은 두 가지 의미가 있다 봅니다. 두 가지. 첫 번째는 이재명 대표가 이번 당대표 되는 과정에서 호남 지역의 투표율이 꽤 낮았습니다. 네. 그리고 또 친문이라고 하는 전통적인 친노 친문 세력에 대한 어떤 지지를 온전히 받았다고 하기는 좀 어렵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민주당의 어떤 적통이라고 한다면 김대중 대통령을 비롯해서 노무현, 문재인으로 이어지는 이 적통을 어떤 면에서 보면 본인이 좀 잡겠다 이런 네.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네. 즉 어떤 면에서 보면 지금까지 이재명 대표는 비주류에 속했거든요. 비주류가 당의 주류로 옮겨오기 위해서는 온전하게 친문, 친노의 어떤 지지를 받아야 되는데 아직 그게 약하기 때문에 네. 거기에 어떤 적통적인 어떤 장소적 의미가 가지고 있는 노무현 대통령의 이제 묘소에 가서 이제 참배를 자주 하는 것 이걸 통해서 나는 온전히 이 민주당의 어떤 적통을 이어받겠다는 네. 걸 그걸 보여주는 것이고 두 번째는 노무현 대통령이 안타까운 죽음이 있었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그건 결국 이제 검찰의 수사와 연결된 상황이었었거든요. 이제 그런 면들을 자신의 문제와 좀 어떤 감정이입을 하는 그런 측면도 있을 겁니다. 즉 노무현 대통령이 부당하게 검찰 수사를 받아서 어떤 면에서 보면 이제 그런 안타까운 선택을 했다고 한다면 네. 본인도 지금 현재 검찰로부터 지금 선거법 위반, 그다음에 이제 성남FC 기소, 앞으로 지금 백현동, 대장동 지금 줄줄이 또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이런 상황을 어떤 면에서 감정이입을 함으로 인해서 당원들의 어떤 면에서 보면 좀 단결력을 유도하는 저는 그런 측면을 의도했지 않는가 해석하고 싶습니다. 네, 그러니까 민주당의 적통이다라는 걸 얘기하려는 것도 있고 노무현 전 대통령이 과거 검찰 수사를 받을 때 그때 어떤 그 이미지를 좀 같이 갖고 오려는 시도가 있었을 수도 있다라고 지금 해석을 좀 해주셨습니다. 네, 사실 지금 사법 리스크에 대해서 이재명 대표 지금 계속 말을 아끼고 있는데요. 오늘 또 봉하마을에 간 만큼 기자들이 물어보지 않지 않았겠죠. 뭐라고 얘기했는지 직접 들어보시죠. 성남FC 경찰 수사 결과에 대해서 한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수사 결과가 뒤집혔는데 이제는 어떻게 보실까요? 경찰에 물어보시죠. 왜 뒤집었나? 그 대가성 후원금과 용도 변경에 그 대가성이 있다고 경찰은 판단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보십니까? 아니, 저희가 대변이 있으니까요. 답변은 그쪽으로 저희가 정리해서 제가 정리해서 제3자 다시 한번 뇌물공여 혐의 적용됐는데 대표님 혹시 어떻게 보십니까? 네, 지금 보신 모습은
봉화마을에 가서 물어본 게 아니라 아침 회의가 끝나고 이제 나와서 봉화마을로 가려고 하는 그 찰나에 기자들이 물어봤을 때 지금 묵묵부답으로 이 대답을 한 그런 부분입니다. 사실 이런 걸 보면 사법 리스크에 결국 정면 돌파하는 거 아니냐. 뭐 말은 안 해도 봉화마을도 가고 자꾸 이 검찰에 대해서 당 차원에서 입장을 내는 게 정면 돌파 아니냐라는 얘기가 나오는데 여기에 하나 더해서 정면 돌파라는 데 좀 힘을 실어주는 정황이 지금 정진상 전 민주당 선대위 부실장을 당 대표실에 들였습니다. 김영 기자. 네, 그렇습니다. 이 정진상 어떤 인물인지 조금 짚어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이재명 대표와 이 30년 가까이 인연을 함께하면서 최측근, 복심으로 불리는 인물입니다. 동시에 이 대장동 의혹의 키맨으로도 불리는 인물인데요. 네. 일단 변호사 시절부터 이 사무장으로 첫 인연을 맺어서 성남시장과 경기도지사 시절에는 정책실장으로 함께했고요. 대선 후보 시절에는 이 선대위에서 이 비서실 부실장으로 활동을 했습니다. 그만큼 사실상 이재명 대표 최측근으로 볼 수 있는 인물인데 네. 이 인물이 지금 논란이 되는 이유는 이 대장동 의혹 등으로 이 검찰 소환 조사를 받은 적이 있습니다. 네. 이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이 기획본부장의 윗선으로 거론이 됐고 네. 여러 차례 전화 통화를 한 정황도 포착이 돼서 실제 검찰 조사를 받은 적도 있는 인물이거든요. 네. 때문에 지금 검찰 수사를 받고 있는 이재명 대표가 다시 한번 정진상 부실장을 요식에 앉히기 좀 힘들지 않겠냐 이런 분석이 있었는데 그럼에도 다시 여의도로 입성을 시킨 네. 거거든요. 때문에 지금 사법 리스크 정면 돌파 의지를 보여준 거 아니냐 하는 분석이 나오고 있고 동시에 당 내에서는 이 또 다른 측근이라고 할 수 있는 이 김남준, 김현지 보좌관이 있습니다. 네. 이 보좌관들도 여의도에 데려왔고 정진석 부실장도 데려왔기 때문에 정진상 이 부실장도 데려왔기 때문에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는 네. 이 성남 경기 라인을 완성한 거 아니냐 이런 분석도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지금 뭐 이른바 성남 라인이라고 지금 얘기를 했죠. 근데 이 성남 라인 관련해서 김준일 대표님, 예. 사실 정진상 이 부실장 같은 경우는 관련 의혹을 지금 받고 있는 사람인데 또 당 대표실에 이게 어떻게 보면 전면에 지금 이 포진을 한 거거든요. 예. 이게 당 입장에선 부담이 될 수도 있지 않을까 싶은데 이건 무슨 판단으로 들여온 걸까요? 그 소설로도 유명하고 네. 영화로도 만들어진 대부 네. 이제 뭐 여러 명언이 나오는데 이런 명언이 하나가 있어요. 친구를 가까이 둬라. 적은 더 가까이 둬라. 이런 얘기가 있어요. 네. 이게 이제 핵심이 뭐냐면은 네. 적을 멀리하면은 언제 내 뒤통수를 칠지 모른다 이거니까 오히려 가까이에 두고 감시하라 무슨 일을 할지. 물론 정진상 전 실장이 적이란 적은 얘기는 아닌데. 적은 네. 아닙니다. 근데 무슨 얘기냐면은 사법 리스크의 가장 핵심 중간에 서 있는 분이에요. 중심에 서 있는 사람. 네네. 이런 사람일수록 멀리 시그널을 내가 내친다는 시그널을 주면은 배신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체가 있는지 없는지는 제가 모르겠어요. 지금 네네. 상황에서. 그런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오히려 가까이 두는 게 좋다라는 정무적 판단이 하나가 있는 거고 또 하나는 아무런 직책을 맡지 않고 계속 통화하고 만나고 이런 게 더 부담이에요. 오히려 그것도 그러네요. 정무조정실장을 딱 맡으면은 만나서 얘기하는 게 너무 당연하잖아요. 그리고 정진상이란 분이 그 이재명 변호사 사무장부터 해가지고 오랫동안 안다라고 하면 거의 이제 복심이라고 할 수 네. 있는 거죠.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가까이 두는 게 이상하지 않다. 그러니까 사실상 이제 운명 공동체가 됐다. 뭐 김현지 이제 보좌관이라든지 이런 네. 분들하고 같이 운명 공동체가 됐다고 봐야 될 것 같아요. 네, 지금 운명 공동체라는 말씀을 쓰셨습니다. 근데 뭐 성남 라인은 원래 뭐 이재명 대표 사람들이니까 그렇다고 볼 수 있는데 양념을 조금 치자면 원수지가 아닌데 이번에 이 대표랑 좀 손을 잡은 사람도 있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민주당 바로 전해철 의원인데요. 네. 이 경선 당시에 이재명 대표를 가장 강하게 공격했던 의원 중 한 명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전해철 의원이 사법 리스크 전담하는 이 윤석열 정부 정치탄압대책위원회 상임 고문으로 합류를 했거든요. 이 두 사람의 합류 계기에 이 귓속말이 결정적 역할을 했다고 하는데 네. 이재명 대표가 보시는 저 귓속말을 하면서요. 조금 합류를 해달라 이렇게 부탁을 했고 전해철 의원이 문재인 정부 관련 사항까지 전담을 할 수 있다면 오케이 네. 하겠다는 뜻을 밝혔다고 합니다. 저 귓속말이 결정적인 계기가 되면서 전해철 의원이 이번 이제 함께하는 그런 모습을 보일 수 있게 된 것 같습니다. 네, 참 어떻게 보면 또 아이러니한 상황이기도 합니다. 지금 당 전체의 이 사법 리스크가 대두가 되면서 이 친 이재명과 친 문재인이 지금 같이 손을 잡게 되는 하나가 되는 또 그런 상황이 아닌가 싶습니다. 오늘의 탑을 좀 정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탑 사실 반짝하고 기분 좋은 뉴스가 요즘에 정말 기근이죠. 그런데 이런 가운데
오징어 게임의 에미상 6관왕 가슴 뿌듯한 희소식이 아닌가 싶습니다. 뭐 어제 오프닝에서도 살짝 전해드리긴 했었습니다만 좋은 얘긴 또 해도 좋지 않나라는 의미에서 오징어 게임 에미상 6관왕을 오늘 탑으로 결정하겠습니다.